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이 된 이제는 혼자인 평범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선의가 어디까지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옆집에 살던 42세 미혼모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던 그녀의 눈물을 저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제 남편의 유산을 노린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72세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 그 여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이어진 기만과 배신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요. 내 집 바로 옆에서 벌어진 추악한 불륜과 숨겨진 아이의 진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옆집에 42세의 젊고 가냘픈 여성이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혼자 애 키우느라 부족한 게 많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는 이사 온 첫날 시루떡을 들고 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딸 같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참 맑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는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를 생각하며 그 아이를 마치 친손주처럼 예뻐했습니다. 장날이면 맛있는 과일을 사다 나르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간식을 챙겨 대문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친정 엄마보다 더 따뜻하세요. 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의 큰 보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남편 역시 옆집 식구들에게 유독 다정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사람이 옆집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여보, 옆집 아이 말이야. 아빠 없이 커서 그런지 기가 죽어 보여. 우리가 자전거도 좀 고쳐주고 주말에 고기 구울 때 같이 불러서 먹입시다. 남편은 아이의 운동회를 챙기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몰래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나이 들어서 아이가 그리운가 보다 싶어 기특하게만 여겼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이미 번듯하게 자라 사회생활을 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남편은 유독 옆집 아이에게 집착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옆집 여자의 집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공구를 들고 가서 반나절씩 머물다 오곤 했습니다. 저는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고생하지 말라며 만류했지만 남편은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 복 받는다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저를 비웃는 조롱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 전 72세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지병도 없던 사람이라 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슬픔에 잠긴 저를 부축하며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옆집 여자와 아이도 찾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여자는 제 손을 붙잡고 실신할 듯이 오열하더군요. 어머니,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우리 아이가 아빠처럼 따르던 분인데 아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며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둘째 날 밤 조문객들이 뜸해진 시간, 옆집 여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기색이 전혀 없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장례식장 구석의 작은 방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사모님, 이제 연극은 그만할게요. 여기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예요. 제 아들, 당신 남편 핏줄이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죽었다고 지금 미친 거야? 하지만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부수어 놓았습니다. 3년 전 이 집 옆으로 이사 온 거 그 사람이 다 해준 거예요. 우리 10년 넘게 만났어.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사람이랑 나 사이에서 태어난 거 몰랐어?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당신 무서워서 말 못했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내 아이 몫의 유산은 받아야겠어. 이 집이랑 상가 건물, 법적으로 우리 아이한테도 권리 있어. 소송 가기 싫으면 조용히 재산 분할해줘요. 그녀는 제 안방을 드나들며 고맙다던 딸 같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제 남편과 외도를 즐기며 저를 멍청한 할망구라고 비웃던 악마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저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의 휴대폰을 복구하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10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그 여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왔고, 3년 전 옆집을 살 때도 제 몰래 비상금을 털어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남편이 퇴근 후 곧장 우리 집이 아닌 옆집으로 들어가 몇 시간씩 머물다 나오는 장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사준 옷, 그 여자에게 해준 반찬들, 그 모든 것들이 상간녀와 혼외자의 입으로 들어갔을 생각을 하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상간녀는 제가 아끼던 그 마음조차 등신 같은 마누라라며 남편과 문자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옆집 여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친자 인지 소송과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한 푼도 양보 못한다며 기세등등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그녀가 간과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한 상태였습니다. 첫째, 남편이 생전에 그녀에게 증여한 수억 원의 생활비와 전세 자금을 특별 수익으로 간주하여 이미 아이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초과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그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10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셋째, 남편이 가족 공동의 자산을 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탐내는 이 재산, 내가 3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거야. 네가 10년 동안 훔쳐간 것들, 이제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받을 거다. 소송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제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이미 상속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생전에 증여받았음을 인정하여 유산 상속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저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와 그동안 무단으로 가져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옆집 전세금도 결국 남편의 돈이었기에 저는 즉각 가압류를 걸어 그녀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상간녀는 하루아침에 아이와 함께 연고 없는 지방의 작은 월세방으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는 무슨 죄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불륜의 도구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무기로 쓴 건 그녀 자신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남편의 배신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기에 단 한 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 추악한 기억이 묻은 벽지와 정원은 이제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정리해 두 아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남은 돈으로 저만을 위한 작은 도에 공방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바쳤던 남자가 사실은 가장 비겁한 기회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아프지만 오히려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희생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68세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가식적인 이웃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오롯이 저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느끼는 이 평온함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분노로, 누군가에게는 깊은 탄식으로 다가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에 마주한 진실은 가혹했지만 저는 숨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에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오롯이 남겨진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지 한 번쯤은 차분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외면이 아니라 직시에서 시작되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에는 오직 정직한 사랑과 평온한 안식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의 홀로서기에 힘이 되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와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